친구랑 얘기하는데 입냄새 날까봐 걱정되시는 분, 여자친구랑 뽀뽀하려는데 나 입냄새 나면 어쩌지? 하시는 분, 오늘은 입냄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구취의 원인과 제거 방법에 대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일리톨TV의 치과의사 닥터 자일리톨 이재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를 느껴보신 적은 거의 대다수 있으실 겁니다. 통계를 보면 전체 인구의 50에서 65%가 구취로 인해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하며 약 4분의 1 정도에서 실제 구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쭉 들어감에 따라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컨디션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의 일주기에 따라서 났다가 안 났다가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구취입니다. 보통 기상시, 공복 상태, 오후 중간 업무에 집중했을 때 이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구취를 생리적 구취라고 하여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증상만 완화시켜주면 됩니다. 마늘이나 카레같이 향이 강한 음식은 입냄새가 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는 입냄새와 구분되어야 하며 억지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2-3시간 정도 이렇게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사라지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민트나 껌, 뿌리는 입냄새 제거제 등 보조제를 사용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구취를 이렇게 감춰줄 수는 있지만, 먹은 음식물의 냄새 입자는 몸 밖으로 모두 배출되기까지 길게는 72시간이나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개팅이나 중요한 미팅 등이 있으시다면 향이 강한 음식은 가능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취의 원인들에 대해 알아보면 충치, 치석, 치태, 잇몸질환, 오래된 보철물, 설태, 이렇게 전체 구취의 85%나 차지하는 대표적인 구강 내 원인입니다. 그중 구강 건강이 괜찮은데 입냄새가 난다면 70에서 80%는 혓바닥 설태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강 내 원인 중에 구강 건조증이 있는데요. 입안이 마르는 구강 건조증이 있으면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난 후에 좀 더 심하게 되는데, 자는 동안에는 침이 더 조금 나와서 밤새 입이 마르고 그에 따라 입이 말라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건조한 환경이 되기 때문이죠. 참고로 입으로 숨을 쉬는 부호흡을 하거나 밤에 자는 동안 코를 고는 경우에 입안을 마르게 하여 입냄새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치과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특정 약물에 의해서도 입냄새가 날 수 있는데요. 폐를 통해 배출될 수 있는 알코올이나 신경안정제, 고혈압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 등과 같은 경우는 복용 시 부작용으로 입마름, 즉 아까 말씀드렸던 구강건조증을 나타내 구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편도결석이나 비염, 부비동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등 소화기 질환이 있는 경우, 간질환, 신장질환, 당뇨병 같은 내분비계 질환이 있어도 구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입냄새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가장 확실한 것은 양옆에 있는 사람이 느낄 정도의 입냄새라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남들은 못 느끼고 본인만 느끼는 입냄새라고 해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우울증을 유발하고 사회생활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진단 방법으로는 좀 원초적이긴 하지만 트레이닝된 치과의사가 이렇게 가까이서 직접 냄새와 입안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은근히 가장 정확하고, 또 그 밖에는 구취가스 측정기를 통해서 대표적인 3가지 구취가스인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디메틸설파이드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데, 기계에 따라서 검출하는 가스가 일부 다르고 타이밍이 안 맞으면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구취치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구강위생과 관련된 경우 기본적으로 칫솔, 치실, 치간칫솔을 사용하는 게 좋겠고,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린 털태와 관련해서는 칫솔도 좋지만 혀클리너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혀클리너는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플라스틱 혀클리너의 경우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구조상 압력이 이처럼 혀 뒤쪽 가운데 부위에 집중되어 구토를 느끼게 할 수 있고, 플라스틱 표면이 마모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양손으로 쓰는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은 U자 구조라서 이렇게 압력을 분산시켜 구토감을 감소시키고 위생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충치나 출혈, 고름이 발생할 수 있는 잇몸 질환에 의한 입냄새는 칫솔질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꼭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아 보철물을 하고 나서는 정기적인 검진으로 보철물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글액은 입냄새를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는 있는데, 시중에 많은 가글 제품들이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어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가글액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강 건조증이 있는 경우에는 평생 침분비를 촉진하는 약물을 먹을 수는 없으니
보니 자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강을 매우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불소를 포함한 치약, 가글액 등을 사용해 충치를 예방해야겠죠. 또 물을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셔서 입안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고 침분비를 자극하도록 무설탕 껌을 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치과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질환에 의한 입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해당 과 진료를 통해서 꼭 치료해야 하겠습니다. 구취를 치료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취 치료 도중에는 절대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치과에서의 구취 치료는 치료를 진행하면서 구강 내 세균을 줄이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한두 번의 치료만으로는 개선이 힘들고 일부만 치료하게 된다면 세균이 다시 증식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충치든 잇몸 질환이든 치료가 끝나기 전까지는 치과에 주기적인 방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중 후에는 수분이 부족하면 입안에 세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2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의 고민이신 입냄새, 구취의 원인과 제거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취는 우리 몸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라 생각해서 구강 원인이든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든지 꼭 진단받고 치료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